이렇게 흔히 하는 얘기처럼 지구에 있는 사람 수보다 하늘에 있는 별의 수가 더 많다. 우주는 무한한 확장성이 있다. 네. 이런 관점에 장기 투자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들여다보면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 사업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를 한 상황에서 리스크들을 체크해가면서 종목을 가려가면서 투자하면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한한 확장의 세계로. 네. 주식시장 상황을 전하다 주상전화. 여러분 아마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해서 두 번째 날에 찾은 곳이 바로 미국의 나사 우주센터. 나사 우주센터. 앞으로 나사와 카사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시간에는 우주항공, 위성, 방산까지 도움 말씀 위해서 기업분석부의 이동원 연구위원 그리고 투자전략부의 조현준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주 산업 알기는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인덱스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을까 싶거든요. 160쪽이 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저희 투자증권에서는 우주 산업에 대한 인덱스 리포트는 이제 처음 나갔는데요. 이게 이제 게시하는 입장입니다. 그 시중에 우주 산업 리포트들이 그래도 종종 있어요. 네. 근데 우주 산업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투자자들이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보고요. 특별히 저희 방산 우주 그리고 스몰캡 해외 분석하는 연구원까지 5명이 합심해서 제작한 보고서라서 퀄리티 면에서 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제목 보고서는 꼭 읽어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성 있게 다가오는 표현이었는데 이렇게 To Infinity and Beyond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 뭘까요? 네, 발음 좋으시네요. 네. 우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데 지금 그게 과거보다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우주는 동일하게 있지만 인간이 갈 수 있는 영역이 과거보다 넓어졌고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의미. 무한한 확장의 세계로 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리포트 제목을 지어주셨고 과거와 다르게 현재 우주를 바라보는 지금 어떤 점들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신 모습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나 아니면 이번 펠컨 9 아니면 며칠 전에 있었던 스타쉽 발사 이벤트 같이 아무래도 민간이 주도하는 좀 역동적인 산업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주가 테마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기존의 우주 공간은 감시 정찰이나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그런 미사일 방어 체제 아니면 이런 우주망원경 같은 기초과학 프로젝트 그런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운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부가 군용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이 됐었는데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방위산업적인 목적으로 그에 따라서 그런 주요 플레이어들도 보잉이나 노스코크, 로키드 마틴 이런 주요 방산업체들이 플레이어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펠컨 9 이 재사용 발사를 성공을 하면서 이제 변곡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기존의 발사체들은 이제 보통 한 번을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일회성 로켓들이었습니다. 그럼 아깝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정비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그다음에 한 번 만들면 버려야 되니까 이제 생산 리드 타임이 길어지니까 이제 민간 사업이 조금 진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좀 확보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죠. 확실히 옛날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으로서 우주항공 분야에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한 그리고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도 있었고 민간 주도로 우주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 또 변화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우주위성이라는 테마로 리포트를 쓰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일까요, 위원님? 이 분야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관심이 집중된 이유가 말씀하신 스페이스X 그리고 원액 같은 이 위성 시장들이 새롭게 개화가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들여다보면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방대한 양이 들어가 있고 좀 심층적으로 여러분도 아마 리포트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구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주산업이라는 게
뭐 개념은 알겠어요. 매일 저희도 볼 수 있으니까요, 밤하늘을. 근데 산업 분야로 들어갔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산업인지를 알아야 또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우주 산업에 대한 개요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어릴 때 꿈이 뭐셨나요? 어릴 때요? 저는 평생 아나운서였는데.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주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필요한 게 일단 뭘 타고 가야 되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선이 필요해요. 그 우주선을 날리기 위해서는 영역들이 이런 발사체 영역이 있을 테고 위성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다였어요.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달에 갈 만큼 경쟁력이 있다. 강대국이다. 예, 아폴로 11호가 달에 미국 깃발을 꽂았다. 뭐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시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급,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시장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뭐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핸드폰이 잘 터지시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는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이 거의 절반이 넘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바다는 대양에 나가면 거의 안 터지고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캐나다나 이렇게 땅이 넓은 지역을 생각하면 지하에 모든 이 통신망을 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위성을 쏴서 이제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실제로 한 달에 $100를 내면 이걸 다 통신을 하게 해주겠다. 위성 통신 시장이 열리고 또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분석해보면 네.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작전에 연계한 게 전쟁에 엄청 중요한 분기점이 됐는데 이런 게 뭐 전쟁 군사 관점에서도 중요하고 민간 입장에서도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농업에도 쓸 수 있고요. 작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설비가 어떻게 가동되는지도 볼 수 있고 고객이 얼마나 다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마트들을 봤을 때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위성으로 찍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제 투자 관점에서 그런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통상 영상 데이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말 정리해 보면은 발사체 그리고 위성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위성 통신 영상 데이터. 나중에는 더 많은 영역이 생길 거예요. 뭐 달에 가서 자원을 채굴한다거나 지금 우주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여행 사업 뭐 이런 것도 생길 텐데 이런 영역들이 우주에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글로벌 산업체로 봤을 때 좀 고려해 볼 만한 투자처가 있을까요? 먼저 그 토픽에 앞서서 산업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익숙한 건 스페이스X의 펠콘 9이나 펠콘 헤비 같은 발사체지만 지금 뭐 ULA의 뭐 벌칸 센타우리나 아니면은 블루 오리진도 지금 새로운 로켓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발사 비용 절감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사업의 경제성 확보는 점점 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나는 페이스 조절은 좀 필요하다입니다. 물론 저희가 다 돈을 넣고 싶어하는 것은 스페이스X겠지만, 뭐 스페이스X는 여전히 비상장 상태이긴 하지만, 근데 팬데믹 기간에 여러 많은 이제 우주 퓨어 플레이 업체들이 많이 스펙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로서 우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기존의 뭐 대형 방인 산업체들, 뭐 아까 말씀드린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그런 업체들에 투자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익스포저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해당 업체들에 투자하는 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잘 이렇게 맞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 방위 산업체들은 아무래도 정부랑 군용 프로젝트 위주인데,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스페이스X 같은 사업을 원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투자 위기가 제한됐었는데 이제 그런 유니버스가 많이 넓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유동성이 되게 많았던 시기에는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지금같이 좀 자금 조달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사업도 많이 좀 어려워진 상황도 많고 지금 굉장히 사업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서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탑픽을 갖다 선정을 할 때 그래도 이 상장 이후에 보여줬던 어떤 사업 성과나 그리고서 지금 가시적인 이런 현금 흐름이 없는데 좀 재무적인 안정성을 가진 업체 위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플래닛랩이라는 위성 데이터 업체인데요. 그래서 한 200개 정도의 그 위성군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뭐 이렇게 지구 그런 관측 데이터들을 찍어가지고 좀 위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200개 위성에 더해서 지금 단순히 사진만 찍고 있는데 아예 다른 데이터 영역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위성부터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주 사업이 아직 그 민간 시장이 아직 개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여서
아무래도 그래도 정부의 지원이 조금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그 정부 매출 비중이 한 64% 정도 돼가지고 이제 민간 시장이 될 때까지 조금은 그래도 안정성을 갖출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고객 유지율이나 아니면은 뭐 고객 만족도 그리고 반복 계약 같은 것들을 봤을 때도 이게 그런 KPI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당장에 사야 되거나 좋다는 기업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나마 상대적으로 정부랑 민간이랑 협력도 하면서 펀더멘털이 가장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으로서 플래닛랩. 국내 쪽이 오히려 더 관심이 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고 한번 쫙 올라온 경우도 많았고 하니까 투자를 노려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기업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우주 산업이 투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긴 호흡이기 때문에 그 사이 변동성들을 감내해야 되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흔히 하는 얘기처럼 지구에 있는 사람 수보다 하늘에 있는 별의 수가 더 많다. 우주는 무한한 확장성이 네. 있다. 이런 관점에 장기 투자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많은 업체들이 부도나거나 뭐 기술을 이전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들을 찾는 거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국내는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 국내 우주 업체들이 메인되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본업을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뭐 방산업체인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담겨 있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같은 업체들은 이미 대부분이 방산산업이고 우주의 매출은 현재는 한 5%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우주 예산들을 계속 쓰고 있고 이게 나중에 민수나 해로 확장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우주의 가치가 계속 반영돼 갈 테고 방산에 대한 가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할 것 같고 이외에는 인텔리안 테크나 세트레가이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인텔리안 테크는 아까 말씀드린 안테나를 되게 잘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도 이미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에 사용하는 안테나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액 같은 위성 안테나가 늘어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고 세트레가이는 위성을 이미 잘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어요. 뭐 이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AP 위성, 제노코, 파이브 프로 같은 업체들도 안정성이 괜찮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글로벌적 그리고 국내 탑픽들까지 꼽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우주는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라면 항상 새로운 데 성장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뭐가 새로운 건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주는 아직 가본 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북한이 열릴 때는 금강산 갔다 온 분들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우주는 갔다 와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가까이는 1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투자를 해 나갈 때는 이 사업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를 한 상황에서 리스크들을 체크해 가면서 종목을 가려가면서 투자하면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주 위성에 대해서 기업분석부의 이동원 연구위원 그리고 투자전략부의 조현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우주여행 멀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To infinity 엠비언. 고맙습니다.